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자, 이전 시간에 제가 미분양과 거래량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드렸고,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통해서 현재 구간과 투자의 시점을 잡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이전 시간에 제가 상당히 쉽게 설명드렸는데요. 자, 유튜브라는 매체가 부동산을 전혀 모르건 또 아니면 경제를 전혀 모르는 누군가든 함께 듣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 써가면서 용어 써가면서 잘난 척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것이 실력과 비례를 하는 것은 아니죠. 많은 분들께서 이해하기 쉬운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탁상론자가 있고 실전 투자자가 있는데요. 탁상론자가 뭐냐면 이 발로 뛰어본 적이 없고 실제 거래도 제대로 해본 적 없는데 국내 및 해외 데이터만 찾아보고 이 부동산을 판단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선행지표가 있다고 믿고 상승과 하락을 맞출 수 있는 기가 막힌 지표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자, 반대로 실전 투자자 같은 경우가 뭐냐면 실제로 오랜 기간 부동산의 등락에서 살아남으면서 자산을 증식하신 분들이죠. 자, 이런 내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탁상론자, 실전 투자자,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사례를 먼저 보고 판단을 해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실거래 가격 공시가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이므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데요. 그리고 요즘은 호갱노노라는 이런 앱에서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 데이터를 쉽게 열람할 수 있죠. 자, 일부 탁상론자들은 말 그대로 이렇게 실거래 가격이라고 하니까 지금 당장 거래되는 가격이 실시간으로 반영된다고 착각을 하고 이 데이터를 근거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한 정책이 며칠 날 나왔는데 호갱노노에서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실거래 가격을 조회해 봤더니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았네 또는 떨어지지 않았네, 이 정책은 아무 영향이 없다, 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분들이 탁상론자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러나 이것은 부동산의 실제와는 전혀 다릅니다. 자, 제가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 가격 데이터를 수집할 때 실거래 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실거래 신고가 무엇이냐면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신고 의무기간 6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신고 필증을 받고 등기 이전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고 의무기간은 2020년 2월 21일부로 30일로 변경이 되는데요. 처음 보신 분들은 약간 어려우실 수 있죠. 자,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끼고 부동산을 매매하시죠. 이럴 때 신고 의무는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이 완전히 체결이 되고 나면 6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든 공인중개사들이 가계약이 체결된 당일에 실거래 가격을 신고한다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가격 데이터는 정말 실시간으로 가격을 반영하겠죠. 하지만 실전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가계약을 체결하는 당일 잔금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계약금을 먼저 걸어서 가계약서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1에서 2개월 정도 잔금을 마련하고 잔금을 치르고 계약이 성사되죠. 자, 이것은 누구나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전에서 이 잔금 지급일에 계약이 틀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계약으로 계약금을 받아놨는데 주택가격이 더 올라서 주인들의 마음이 바뀌는 경우, 그리고 잔금 지급일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예상과 달리 대출이 안 돼서 계약이 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중개업소들은 이렇게 가계약을 하고 한두 달 이후에 잔금 지급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신고를 합니다. 자,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가격은 1, 2개월 전에 가계약 때 이미 가격이 결정되죠. 그래서 실제 거래 가격은 약 1에서 2개월 정도 그 이전의 가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전을 경험해보지 않은 탁상론자들은 이러한 내용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한 달 새 가격이 상당히 많이 변하는 시기에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가격 데이터에 반영이 느릴 수밖에 없는데 마치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반영되는지 착각을 하고 특정한 정책이 종료되거나 아니면 특정한 데이터를 보고 선행하네 후행하네 이렇게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유튜브 영상들을 보시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게다가 실거래 가격의 경우에는 전세 월세 및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신고의 의무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전세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늦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탁상론자들이 데이터로 많이 틀렸던 게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뭐 선행한다, 후행한다 하면서 차트를 만들어서 막 했는데 이 데이터가 서로 간에 차이가 났던 거죠. 자, 그리고 실전에 가보면 완전히 다른 맥락인데 오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세가율이 떨어졌는데 집값은 더 올랐다 이런 말을 하는데 실전에 가보면 전세가율이 떨어진 이유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선행성, 후행성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애초에 잘못된 것인 거죠. 제가 지금 들어드린 예시는 뭐 한두 가지일 뿐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탁상론자들의 예측은 틀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장기간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고 부를 형성하신 실전 투자자와 그냥 데이터만 보는 탁상론자는 이 현장에 나가보면 월등히 많은 노하우 때문에 이 실력의 갭이 어마어마하게 존재합니다. 자, 핵심은 부동산은 실전에서 오래 하신 분들의 예측을 탁상론자들이 따라가기 힘들다는 사실이고요. 예측의 확률을 높이려면 오히려 부동산 실전 투자자분들의 매매 패턴이나 의견 또는 행동 양식을 연구하는 것이 예측의 적중률이 더 높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전 시간에 미분양과 거래량의 지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미분양과 거래량의 지표 자체가 실전 투자자들의 행동 패턴을 이해할 수 있는 지표들이기 때문인 거죠. 자, 미분양 통계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분양 통계의 경우 분양업체가 통계법 18조에 의거해서 시군구청에 일단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실전 투자자와 탁상론자의 차이가 갈리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파트 분양사무소를 찾아가서 혹시 미분양 났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전부 완판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미분양이 났다고 떠드는 경우는 지난 2013년처럼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빠졌을 때입니다. 무료로 발코니 확장을 해준다거나 자, 가격을 낮추어 분양해서 기존의 분양자들과 마찰을 겪기도 합니다. 자, 미분양 데이터는 주택법 38조에 의거해서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중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른 계약일이 지난 이후에도 분양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회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자, 이 중에서는 준공 전 분양이 있고요.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이 있는데요. 미분양이 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분양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량이 너무 많아서 미분양이 나는 경우인데요. 첫 번째로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미분양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경우라면 부동산 가격이 향후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 강동구 길동의 경제 아리움처럼 예외적인 미분양의 증가의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 실제 미분양이 추세적으로 증가한지 여부를 판별하고 데이터를 봐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분양 물량이 많아서 미분양이 나오는 경우는 자, 잠실이나 성파 미분양의 경우인데요. 부동산이 호황일 때는 시간이 지나면 이런 미분양은 전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테고요. 하지만 반대로 전체적인 미분양 추이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니까요. 자, 이 경우에는 주의를 해야 되겠죠. 두 경우 모두 미분양 증가 추세가 만약에 지속될 경우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 미분양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쉽게 한마디로 덮어놓고 서울이면 무조건 오르기 때문에 어디든 분양을 받는 시기가 아니라 추가로 상승할 여력이 없는 곳은 더 이상 스마트한 부동산 실전 투자자들이 청약을 넣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이 나는 거고요. 만약에 서울 지역의 미분양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기 시작한다면 오를 지역으로만 수요가 몰려서 미분양이 그 외 지역에서 발생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미분양이 점점 더 많아지면 부동산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한 투자자분들은 핵심 지역으로만 이렇게 이동을 하고 나중엔 아주 청약도 하지 않겠죠. 우리는 이 미분양 데이터를 통해서 그분들의 움직임과 행동 패턴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부동산은 사실 선행성, 후행성에 별 의미는 없지만 제가 이 미분양 데이터를 설명드릴 때 선행성이 있느냐 여부를 또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 미분양 데이터는 전달에 시군구에서 취합한 데이터를 다음 달 15일에 국토교통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는 한 달 전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나 계속 설명드리지만 선행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그냥 탁상론자들의 착각이죠. 자, 실전을 뛰어보면 부동산의 경우 주식과 다르게 가격이 다음날 바로 하한가를 가고 그러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부동산 경기가 호경기라도요, 실제 적정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해도 작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부동산이 몇 달째 안 팔리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자, 반대로 불경기라도
호가를 시세보다 조금 더 비싸게 물었는데도 일주일 만에 적자가 나타나서 부동산이 팔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만 가지고 조합해서 뭐 선행성, 후행성을 가리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미분양 데이터를 주목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분양 사무실을 자주 가본 분이라면 아실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아파트 분양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이며 경제를 잘 모르는 분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분양사무소에 자주 가보시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분양사무소를 좀 자주 가는 편인데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 중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를 포함해서 경제 전반까지 상당한 식견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이전 영상들을 보시면 글로벌 경제 흐름에 대해서 경제 지표를 통해서 꾸준히 모니터링 해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이런 내용들까지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이 보게 됩니다. 자, 한마디로 부동산에서는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가 단순한 상승론자라서 그냥 못 먹어도 고를 외치면서 대출 땡기고 집만 사대면서 운 좋게 부자가 된 분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등락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기에서도 계속 살아남으시면서 부를 축적한 분들이시거든요. 이래서 단순히 데이터만 수집하는 탁상론자보다 훨씬 더 잘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한 분 한 분은 앞으로 예측에 대해서 틀린 선택을 내릴 수 있지만 다수의 흐름을 파악하면 상당히 중요한 부동산의 흐름에 대한 힌트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분들이 분양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가 자, 앞으로 부동산의 가격 흐름을 예측하는 상당한 중요한 자료가 되고요. 그것이 지금까지 미분양 데이터의 추세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거래량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자, 부동산 시장엔 나보다 더 오래 했고 경험이 있고 더 똑똑한 다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함을 가지고 그들의 매매 흐름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이리저리 조합해보니 나 혼자 좋아 보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면 우선은 겸손하게 거래량이 줄어드는 이유부터 현장에 나가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거래량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말은 자, 그분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하고 있다는 소리인데요. 자, 그래서 실제로 거래량이 많이 하락한 이후에 부동산이 폭락한 경우가 많았죠. 자, 이제 제가 이전 부동산 전망 영상에서 미분양과 거래량 지표를 가장 먼저 가장 쉽게 설명드린 이유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